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양 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불안하다 싶었습니다. 결국 10거래일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는데요. 올해만 벌써 8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뭐 남은 이벤트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등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하락세를 모르고 있네요.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제 뭐 돌발 변수가 하나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좀 창신 메모리가 어제 이제 급등했던 모습. 네. 지금 이제 중국장이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만 하락세로 전환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지금 이제 우리가 서킷이 끝나고 나면 시장이 좀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빠졌느냐? 그 때문에 빠졌으면 어제는 왜 안 빠졌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뭐 여러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창신 메모리 때문에 창신 메모리가 100%다라고 말씀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창신 메모리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480%가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렇게 그 창신 메모리가 좋은 주식이었어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중국은 상장되고 나서 열흘 동안 상한가 폭 제한이 없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올라갔었던 것들이죠.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 당일날 이제 상한가 폭이 나름대로 좀 프리하게 벌려 있는 건데 중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첫날 이렇게 많은 자금들이 몰리면서 급등했었던 부분들이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점은 중국이 노광 장비를 개발했다는 DUV를 개발했다. EUV보다는 조금 아랫단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장비인데요. 네. 중국이 지금 현재 미국이 아무리 그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노광 장비를 이제 못 들어가게 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극복해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이제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그 하이닉스의 ADR 가격이 공모가를 하회했다라는 뉴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순환 출자로 통해서 일단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일단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좀 자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것들은 그러면 다른 이유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투심이 이제 많이 불안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6,500선이 깨지면서 지수 120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해 버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불안감, 이제 신용 리스크도 건드려 버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신용 리스크를 건드리면서 시장에 있어서 많은 종목들이 불안감을 좀 나타내고 또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좀 봐야 될 건 공매도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과거 우리 사례에서 좀 다뤘던 점들은 아무래도 이것을 역이용하려는 투자자분들도 계시죠. 뭐 공매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공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해서 시장을 또 배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또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청산 이런 것들이 또 맞물리는 거죠. 시장이 일단은 뭐 혼돈이 휩싸인 거죠. 또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SK하이닉스가 오늘 두 주를 가지고 하한가를 시간에서 만들어버렸죠. 저희가 이제 봤는데 정확히 8시에 딱 문을 드니까 하한가더라고요. 네. 근데 거래량 보니까 딱 두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화들짝 놀라게 만들어버린 그 내용들을 안 보셨다라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오늘은 좀 불안정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시장을 관통하는 직격 이슈 3가지 만나보시고 계속해서 소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해드린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어제 IPO 상장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우리 시장에 그대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로봇주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로봇주 계속해서 봐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약바이오 본격 투심 유입 조건. 오늘 대부분 종목이 하락합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최근에 실적이 좋게 나왔던 종목들이 버텨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제약바이오주 앞으로의 실적이 발표될 기대주는 무엇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우리가 정말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상장을 해서 공모가 대비해서 500% 이상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이 단숨에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3조 6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780조가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절반입니다만 지난해 매출로 따지면은 거의 25분의 1밖에 안 되는 기업이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38% 정도 된다면 창신은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위협을 느낄 만한 기업인 건가요? 최근에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창신 메모리가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어깨를 견줄 정도로 네. 중국 시장에서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에는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또 계속해서 IPO를 통해서 중국 주식 시장에 들어올 것이고요. 예. 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거죠. 지금 시장은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우려감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혹시라도 지금 현재의 이렇게 강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의 체제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것들의 출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창신 메모리가 상장하기 이전부터 제가 이제 질사이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팔고 자금을 빼나가는 것 중에 일부는 창신 메모리 IPO를 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분도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일단락되고 나서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만 결국 일단은 뭐 창신 메모리가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고 나니까 시장에 있어서 좀 불안감들을 나타내는 거죠. 언젠가는 이들이 과잉 공급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려해야 될 바는 맞아요. 근데 지금 당장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화들짝 놀라야 될까요? 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잠재적으로 제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레벨이 되면 매도를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영원히 가는 주식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자식에 물려줘야 되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국 반도체라든지 다양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도 나타날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우려감이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우려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에 디램 가격이 상승하면서 애플이 너무나 대놓고 이제 창신 메모리를 좀 밀어주는 양상이 보여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견제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의 흐름들은 그럼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서로 입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 휴대폰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네. 가을부터 40만 원 올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당장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고 그런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안 된다. 우리 걸 써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과연 미국 정부가 어떤 손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미국 정부 입장뿐만이 아니라 공급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계속해서 비싼 가격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고 사는 측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싸게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시장에 있어서 다양한 말들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말들을 그냥 두서없이 듣다 보면 혼란만 가중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 조심스러운 행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글쎄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중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희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과연 이걸 풀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려를 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상 미국이 안 풀어줘도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내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3세계로의 수출 이런 것들에 또 활로도 열려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해야 될 바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반도체를 쓰냐 안 쓰냐도 하나의 관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서로 그것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내수를 통해서 DUV 같은 경우도 내수를 하면서 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 우려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HBM 같은 고부가의 테크놀로지에서는 조금 더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지켜봐도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죠. 그건 시간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의 독주를 삼성전자가 따라잡는데 2, 3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창신 메모리는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선업을 통해서 일본을 따라잡았듯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범용 조선은 우리를 조금 추월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결국 중국 정부에서는 막대한 그 정책적인 특혜, 보조금, 그리고 이제 많은 공대에서 배출되는 그 과학 논문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뭐 우리 발밑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한테는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우리도 그러니까 남을 추월할 때는 우리도 목표를 세웠죠. 저대로 추월하겠다. 네. 중국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분명 글로벌 탑 티어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조만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2030년까지 일어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최소한 2030년까지는 우리 기업들이 현재 위치를 굳건하게 지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하지만 2030년 넘어가면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 도래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CXMT의 주가 흐름 오늘 또 마이너스 5%로 빠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가 대형 IPO들 생각해 보면 스페이스X도 그렇고 초반에 이제 큰 관심을 가졌다가 관심이 식으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단계적으로도 그렇고 CXMT의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할 요소는 갖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나요? 일단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창신 메모리가 스페이스X랑 비교하는 것을 저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네. 스페이스X는 이익이 없는 기업이고요. 창신 메모리는 이익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창신 메모리가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우호적인 해석이죠. 스페이스X도 밀렸으니까 창신 메모리도 밀릴 거야라고 보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급등한 것에 대한 반작용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창신 메모리가 스페이스X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런 거지만 그건 또 그들만의 리그고요. 중국만의 리그고 우리는 우리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이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겠나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창신 메모리 주가랑 상관없고요. 네. 창신 메모리 움직임과도 상관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창신 메모리가 주가가 빠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머징 시장으로 묶여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묶여 있는데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빼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런 우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국 나빠지면 우리가 좋아진다? 이러한 관점은 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같이 발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8%,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0%.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23만 원대, SK하이닉스 16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빠진 시장 당연히 겁이 나겠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인지 근데 이게 만약에 하락 추세여서 계속 빠진다 그러면 또 두렵잖아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겠습니까? 저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익을 믿어야죠. 우리가 이익을 믿지 않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를 터치한 적도 없고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가 넘은 적이 없잖아요.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가 넘는다라면 오히려 조심스러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증권가에서 그러면 그동안 50만 원 간다는 분석들을 다 바꿔야죠. 못 갑니다라고 얘기하고 30만 원까지 목표가를 낮춰야죠. 네. 근데 그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저는 물론 이제 121 이동평균선을 오늘 하회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쎄요. 지금 어떤 외부적인 변수, 펀드멘탈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심리와 수급에 의해서 밀린 거라면 저는 역발상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겠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